좀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가 딱 보였어요. 그게 제 몸이었는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제이팝은 그랬잖아. 친구가 이제 뭐 그때 머리가 살짝 짧아서 이렇게 젤로 이렇게 머리를 올렸고 약간 이만한 벨트, 챔피언 벨트 같은 걸 딱 차고 있었는데 챔피언 됐나 보다. 제이팝 거 좋아하잖아.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 인상이 강렬했구나. 그래서 어머 이런 그때 당시 좀 즐겨 불렀던 거나 혹시 그 본인 곡 중에 한 소절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 좋아했어요. 그 들국화. 들국화 많이 긁어야 되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어 감춰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강탈하던 원조 만찢남이었지만 최근에 누나 8명을 공개하며 결혼 위기를 겪고 있다는 딸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 김재중. JX가 아주 15년 만에 우리 저기 준수 나오더니 이번에 저 재중까지 해가지고 상암 MBC 근데 저기 처음이 아니죠? 네 맞아요. 지난번에 그 심야괴담에 예, 그때도 왔었고 근데 되게 거기가 출발인가요? 심야괴담에를 상암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 친구 말이야. 쇼 자체는 제가 이제 15년 만에 이제 온 거고요. 근데 이게 좀 처음 15년 만은 아닌 게 핑계로 지나가다가 들린 적 있어? 화장실로 한번 써보자. 시험 삼아서? 나를 그냥 막을까? 아니면 재정 씨 화장실 쓰세요.가 될까?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컨텐츠인데. 근데 저 들어가봤죠. 안 막으시더라고요. 아직도 아우라가 살아있구나. 아니 근데 있잖아 뭐 화장실 있잖아 일반인들도 써. 그래요? 말같은 스튜디오 들어가서 화장실 있고 밖에 화장실은 아무나 써요. 어디 화장실 쓰셨어요? 밖에 화장실 쓴 거지 뭘. 밖에 있는 거 썼죠. 진짜요? 무료 개방입니다. 근데 이거 화장실 너무 너무 경호가 부실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우리 저 MBC를 찾아주신 일반인들이 화장실 쓰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가려면 거기 있잖아요. 연예인들만 들어가는 그런 카드 찍고 와야 되냐. 그거는 카드 찍고 들어가. 오늘은 어땠어요? 오늘은? 오늘이요? 예. 마중 나와주시더라고요. 주차장에. 정말 그 마중이라기보다 늘 거기 계세요. 그런 거예요? 재중 씨. 재중 씨. 어디 한다는 거야. 네, 정장 입으신 분인데. 거기 계신 분이네. 거기 계신 분. 재중 씨. 저는 제가 15년 만에 라스에도 나오니까 일부러 모시러 와주셨구나. 의전. 그런 거였구나. 아니 그래서 지금 저기 김준수 씨에 이어서 이제 MBC 이제 나란히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입성을 했는데 본인과 김준수 누가 더 라스에 적합한 인물인지 이런 걸 또 둘이 또 얘기하고 다니네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준수가 더 적합한 것 같아. 토크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들쑥날쑥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준수가? 그냥 왜냐면 이게 형식적인 약간 질문에 대답하는 느낌? 저희 라스에 나오셨을 모니터 했어 때 그때? 저도 이제 모니터를 좀 하고 이제 나중에 좀 나가서 참고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좀 토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 내려놓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자신 자체를. 게스트 맞춰주고 그러면 그래. 예, 그래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얘기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준비가 돼 있다 이거예요, 본인은. 기대가 많이 되고 근데 우리 저 작가들이 이제 두 사람 인터뷰했잖아. 네. 근데 별반 차이는 없다 그러더라고. 놀라운 답변이네. 큰 차이는 없대. 그러니까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볼게. 기대를 해볼게. 난 화장실 토크 좋았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 직장 사장님이었죠. 이수만 선생님을 뵌 적 있나 봐요. 언제? 네네네. 저희 비행기에서 우연히? 네네 우연히 거의 한 4년 전쯤인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네네네. 만난 거네. 많이 흘렀죠. 많이 흐르고 나서 제 옆자리였는데 이런 얘기 준수가 안 하더라고. 재미나. 이런 걸 해야지 말이야. 아니, 일단 1위로 올라섭니다. 일단.
아, 그래서. 그래서 탔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쌓였던 이제 좀 변화된 마음을 좀 이제 뭔가 전달해드리고 그죠? 싶어서. 왜냐면 시간이 한 10년 흘렀으면 그건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기내용 이제 엽서를 이제 좀 받아서 승무원분에게 받아서 좋은 이제 방법이네. 썼어. 진짜 가는 2시간 동안 썼어요. 2시간 동안. 이제 잘 마지막에 이제 내릴 때 이제 선생님한테 딱 드렸죠. 그래 뭐 그래 잘 하고 영어 열심히 해라 하고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당연하죠. 눈은 이제 서로 아니요 이제 인사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마주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비행기 아니니까. 네네. 옆자리가 아니니까. 네네.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희철이 형 통해가지고 들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다른 자리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자랑은 아닌데 자랑 같은 자랑 같은 거. 그래. 느낌 아시죠? 알아. 야, 그 얼마 전에 그 재중이를 만났는데 그 재중이가 나한테 편지를 주더라고. 빼곡빼곡하게 말이야 글도 써가지고. 근데 그 재중이가 누구더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세네 번 정도 뒤에서 하셨다고. 그래서 잘 써서 선생님한테 마음을 전달해 드렸구나. 너무 감사했고, 그러니까 감사한 게 너무 컸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긴 있었지만. 지금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어쨌든 당시 선생님이 이제 데뷔를 시켜주셨고 거니까. 지금의 이제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감사의 마음을 이제 잘 전달이 되었죠. 그래. 아유. 좋은 얘기. 화장실에 이어서 재밌는 얘기가 귀한 토크. 너무 많네요. 이 친구가 더 재밌네. 이 친구 재미난 친구네. 자, 얼굴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월드피스 김재중 씨. 후배 가수와는 평화를 못 이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쟁이었나? 아니 경쟁 그룹은 아니었고요. 저기 준수는 이제 빅뱅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재중은 이제 저는 저희는 빅뱅하고 전혀 라이벌 관계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른 친구니까 우리는 뭐 각이고 그 친구 그룹이라서 전 뭐 경쟁 상대라고 생각 안 했고 그러니까 그 2PM 비행가는 왜? 저희가 이제 막 그 일본에서 이제 오리콘 차트를 이제 휩쓸고 되게 국위성형하는 느낌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라고 하죠? 그 짐승돌. 날르고 막 이럴 그 친구도 진짜 짐승돌 원조야. 맞아요. 아니 2PM이 원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그 남자 아이돌들은 다 느끼는 게 한 23살부터 25살 사이쯤에 남자병이 걸려요. 남자병. 야 이제 20대 중반이야. 막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그때 되게 예뻤던 얼굴인데도 그래서 불구하고 이제 머리도 남자를 짧게 보나. 김동완이. 옷 만들고 너도 그랬잖아. 저 딱 그랬어요. 그치? 뭐 한가인 씨 닮았다고 했는데 그래. 뭐 몸은 막 이렇고 한가희 씨가. 무슨 헬스 트레이너가 나와서 춤추는 것 같다고. 그런 게 싫을 때가 있어. 맞아. 속상하다는 느낌이. 저희는 이제 그 태닝도 하고 몸도 좀 나름 좀 만들어서 이제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녀석들이 그래 옥태견이 못 당하거든. 있었던 거예요. 옥태견이 이거 세잖아. 제가 이제 음악 방송에서 처음에 딱 만났어요.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안녕하세요, 막 누나 옵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인사하는 친구가 딱 보였어요. 이제 그게 제 몸이었는데 나도 그럴 것 같아. 제이팝은 그랬잖아. 친구가 이제 뭐 그때 머리가 살짝 짧아서 이렇게 젤로 이렇게 머리를 올렸고 약간 이만한 벨트, 챔피언 벨트 같은 걸 딱 차고 있었는데 챔피언 됐나 보다. 제이팝을 좋아하니까.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 인상이 강렬했구나. 그래서 어머 이런 자비가 있어? 그때 기죽지 않으면 이거 보여주겠어. 윤대표 씨. 나 이런 인간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너 이씨 이거 해봤어? 이거 봤어. 근데 마침 그때 신화의 민우 형이 민우 그러고 또 보안관 아니야. 솔로로 신화 형들이 살짝 그 보안관 느낌. 그럼 보안관이지 민우가. 예의 질서를 지켜주는 정리해주는. 그래서 이제 민우 형한테 형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좀 인사를 좀 이렇게 인사를 좀 너무 유연하게 하는 친구도 있다. 보안관한테 얘기해야지.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면 동방예의지국에서 동방한테 그렇게 인사를. 당시에는 되게 그게 중요했었어요 인사가.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민우 형이 이제 보안관이 보안관이 친구들을 출동해야지. 저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그거를 들어서 멤버들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재범이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해서 네, 다 풀었죠. 옛날 얘기죠 뭐. 제가 너무 진짜 꼰대 기질이 있나 봐요. 아니, 그 당시는 다 이제 아니 중요하지. 왜냐면 그리고 재범이는 LA에서 왔지. 자기는 공주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그런 20년을 다르게 자랐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백제예요. 연결돼. 백제잖아. 그러니까 백제 여신 거야. 백제 여신. 당연한 거라고. 그건 뭐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 2PM 후배들 견제하다가 흑역사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뒤태부터 앞태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맞아. 하물며 그 친구들 엔딩은 그러니까 뭐 애교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탱크탑을 그냥 찍고 이게 막 끝났죠. 이렇게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무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앞에까지 나가서 이제 등짝을 딱 보여주면서 끝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몸이 갈라진 멤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다 밋밋했는데 2PM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 앞은 보여주지 말자. 뒤만 보여주자. 뒤만 딱 보여줬는데 여기에 다 관객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관객들 앞에서 다 본 거야? 진짜 밋밋함을 저희 다 보여줬어요. 아 그래. 나중에 나중에 아마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저거예요. 이게 준수 씨고. 자, 이게 재윤 씨예요? 밋밋하죠. 근데 준수는 아마 이제 앞에 관객이 있으니까 눈을 회피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하늘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앞에 이제 관객 계시니까 재중이구나. 그거 진짜 그냥 여기 골만 있네 골. 그냥 골만. 밋밋했습니다. 그래. 누군가 손을 뻗고 계시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준수는 여기 엉덩이에 힘을 많이 줬네. 나름. 축구 오래 했다.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 잘하는구나. 축구 좋아하셔가지고. 아니 등짝 신기 유명해 후배들이 봤을 때는 저 때 진짜 센세이션했어요. 유명한 거야? 왜? 기라성 같은 이제 선배님들의 레전드 엔딩이라고 이제 진짜 유명했어요. 그리고 댓글이랑 다음날 포털 사이트가 난리가 났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엔딩은 없다 이랬었어요. 완전 보좌관이네. 진짜? 너 정말,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디든 붙여주세요. 김재중 씨가 솔로 활동 당시에 약도 없다는 병에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약도 없다는 병. 락병입니다. 락병. 시중이 계열이 맞구나. 남자병 다음에 락병이잖아. 락병 걸리면 헤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뭐 수술도 불가능하고 시술도 없고요. 이거는 사람이 도와줘도 안 돼. 본인이 스스로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락을 좋아했었어?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또 서태지와 부터 시작해서 신하위부터 시작해서 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제 전에 이제 어쨌든 희준이 형이 먼저 락을 이제 솔로 아이돌 출신인데 이제 솔로로서 했잖아요. 시중이 힘들었지. 저도 이제 희준이 형하고 이제 친하지만 형도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외로운 귤이었죠. 뭔가 그냥 힘들어야 돼요. 락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할 때 방울토마토만 먹고 그래서 그 강박 때문에 59kg까지 뺐었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일단 락커들은 늘 이렇게 걸어 다니면 안 됐어요. 어떻게 해요? 락커 이건 락커는 아닌 거야. 락커 형들이 거북목이 많아요. 그래서 태원이 형. 사실 다 병원 가 있지. 이래야 되고 도수치료. 저희는 사실 락커들 딱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맞아. 다리를 꼬아도 그래. 되게 불편한데. 눈빛 넣어줬다 눈빛. 되게 불편해. 아마 지날 걸. 신하이의 김바다 선배님이 김바다, 두 곡을 다 써주셨어요. 바다 씨가 네, 야 계속 긁어라. 곡을 더 긁어라. 김바다 많이 긁어. 미성으로 하면 안 돼. 긁어라. 아이돌 출신에 더 긁어야 된다니. 락커로 가려면 조금 더 자극제가 필요하다. 그때 당시 좀 즐겨 불렀던 거나 혹시 그 본인 곡 중에 한 소절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그거 좋아했어요. 그 들국화. 등과 많이 긁어야 되는데. 하지만 후회는 없어. 감춰왔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내 세상. 자연스럽게 잘 긁히네. 이게 이제 김바다 선배님이 요청하신 거. 만들어낸.
그런데 결국은 락병을 이곳에서 완치를 했다. 어떤 곳에 가서 제가 아까 그 약도 없고 사람도 못 고친다고 했잖아요. 환경이 고쳐주더라고요. 훈련소 가서 그러니까. 군대 정말 한 달 만에 싹 고쳐서 가서 어떻게? 갔을 때도 제가 30살에 입대를 했어요. 좀 늦게 입대를 했잖아요. 같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뭐 빠른 19살, 뭐 20살. 그 조교분들도 20살, 21살. 그럼, 맞아. 제가 아까 사실 조금 꼰대 기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서도 그래도 계급이 있지만 나이가 있는데 좀 그래도 뭔가 대우를 해주지 않나. 그러니까 조그만 일만의 기대를 하고 왔어요. 좀 가서 그 락병기가 살짝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뭐라 그러지 양반 대려고 딱 앉아 있으면 딱 이렇게 해서 그냥 딱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살짝 최소한의 자존심. 진짜 락병이네. 그지? 하긴 하는데 병사 락병. 허리를 못 피겠는 거예요. 살짝 이게 병이 있어가지고 그냥 쳐다볼 때도 늘 약간 약간 태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딱 이게 아니라 그냥 약간 멋있네. 멋있어요. 1번 훈련병 김재중. 저렇게 막 하니까 질러드는데. 저를 막 되게 안 좋게 난리 뭐 나지. 이렇게 보시는 거. 저기 했으니까 알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이제 조교병역에 또 있어요. 병대 병이 만났네. 사실 그런데 훈련병들이 처음 보는 기관병은 조교예요. 약간 선망의 대상이 약간 돼 있어요. 그냥 조교들이 훈련소 안에서 맞아. 문이 딱 열리잖아요. 네, 5번.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소리 절대 안 질러. 1번 훈련병. 똑바로 앉아. 안 앉아요. 똑바로 앉아. 이 호흡이 꼭 필요해. 약간 성악톤 느낌. 맞아. 거기서 딱 제대로 들어. 조교병이. 준비를 딱 하는 거야. 똑바로 앉아! 이거 성악이야.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호흡으로. 그러면은 사실 계속 조용하니까 집중을 하잖아요. 호흡을 쉬면은 하니까 똑바로 앉아 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이제 조교들이 이제 조교병에 걸려가면서 이제 락병들을 이제 병으로 이제 생기는 게 아주 조교 재밌었겠다. 체질에 맞았을 것 같아. 발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 우리 저기 김재준 씨가 최근에 나 그 뭐 저기 누나가 뭐 8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대가족을 공개해서 화제가 됐는데 방송 후에 가족과 더 끈끈해졌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이제 입양이 됐어요. 몇 살? 3살 때. 팔자매 그 가족으로 간 거야. 네. 딸 재벌이다, 딸 재벌. 그래서 이제 누나 이제 어쨌든 부잣집에 간 거죠. 딸 부잣집에. 네. 근데 이제 저는 몰랐고요. 이제 나중에 데뷔하고 나서 알았어요. 늦게 알게 됐네요. 늦게 알게 되기도 했고 알고 나서도 가족들하고 그런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게 되게 서로 불편했어요. 어떤 계기로 한 거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야 너도 이제 컸으니까 알아야 돼 이렇게 된 거야. 아니, 그때까지도 말씀 안 하셨고요. 그럼 어떻게 해? 저희 믿어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믿어유? 믿어요라는. 당신 믿어유. 뭐 이거 아니야. 작사가가 비더유를 하겠어. 그러다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이제 부산에서 찍고 있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네, 당시에 워낙 그 사생 뭐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전화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번호인데 받아야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런 번호가 있어. 네, 그래서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받았는데 재준아 잘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작은 엄마만 나한테 불러주었던 이름이야. 재준이. 근데 누구길래 날 이렇게 부르지? 근데 순간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알아. 모든 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 아 옛날에 약간 좀 이상한 또 의구심이 좀 조금 있었는데. 이상했던 것들이 다 맞춰지는 거야 한순간에. 목소리만 듣고도 바로. 네, 바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좀 알아보니까 그 회사에서 그 아이돌 그룹들이 이제 포토북이라고 해서 과거 사진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 하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아기 때 사진을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갖고 와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3살 전이었던 거고. 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가족이 이제 알고 나타났던 거죠. 근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입양이라는 게 꼭 숨겨야 될 거 같아요. 맞아, 그때는 뭐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실 분들이 친구들도 다 대부분 알고 있었고 저한테 비밀로 해줬더라고요. 있었어. 진짜로? 클 때까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누나가 저랑 이제 1살 터울인데 누나가 85년생, 제가 이제 빠른 86년생. 근데 10개월 터울이 안 나요, 사실은. 그래서 학교를 같은 학년을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좁은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소문이 날까봐 누나가 원래 생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 때문에 생일을 속였었어요. 뭐 땡겨 있구나, 좀 땡겨서. 성인이 되고 나서 챙겼죠. 뭐 아주 뭐 정이 아주 각별하겠네. 너무 고맙죠. 자신을 좀 희생한 거니까. 재중을 위해서 다 주변이. 네. 딸 재벌집의 막내 아들로 계신 김재중 씨인데 가족들은 이제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슬슬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 빼고 다 했어요. 일단. 다 8명이 다? 8명 다 했죠. 조카 엄청 많겠네. 그러니까 누나 8명이죠. 결혼했으니까 이제 또 남편 8. 그러니까 매형 8. 그럼 이제 하나씩 만나도 또 8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만 낳겠냐고요. 한 명도 낳고 뭐 3명도 낳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카가 13이고. 그리고 이제 저 있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있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모이면 한 32 정도 돼요. 어디서 모여요? 제 집에서 모여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집에 다 모이긴 할 수 있어요. 다 모이긴 할 수 있는데 식사가 안 돼서. 그러니까 A팀, B팀, C팀으로 나눠야 돼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러면 무슨 팀이에요? A팀, B팀, C팀 중에. 저는 A팀하고 C팀에 껴 있어야 되고 B팀은 거의 아이들, 아가들. 네. 먼저 들어가고. 조카들 용돈만 살벌하게 나가겠네. 얼마 전에 추석 때 집에 갔어요. 제가 조카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사실 나름 이제 내 나름대로 좀 현금을 많이 뽑아갔어요. 뽑아서 현찰로 갖고 갔는데 애들이 기본적으로 10,000원짜리는 안 받아요. 아유, 물가가. 재중이가 주는데 그 10,000원짜리 그거 기대하겠냐고. 조카들도 눈치가 있지 말이야. 10,000원짜리 한 번에 더 위를 바란다는 거야? 무조건 노래해야 돼요. 예.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떡볶이가 14,000원 하니까 요즘. 야, 그 정말 조카 용돈에 허리가 쉬네. 진짜 한 200 정도는 그냥 깨져. 그럴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리고 하물며 성인들 가장 위에 조카 저랑 4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4살 차이인데 저한테 3천 하니까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했어요. 이제 곧 아이를 낳을 이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럼 또 뭐야? 그럼 저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야? 가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만약에 저랑 결혼하시는 분은 결혼하자마자 할머니.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결혼 용기가 좀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실 분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누나가 8명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거기서 약간 원래 둘만 돼도 좀 고민하잖아. 전 벌써부터 저 집으로 결혼 어떻게 해? 이게 너무 많이 달려 있어. 저는 예전에 결혼을 희망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요리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가정적이다 보니까 본인은 되게 의지가 있군요. 네. 아, 그래서 공개 구원을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럴 나이야. 그래. 일단 뭐 가족이 많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나가 많으면 이제 서로 분배해서 가정 일도 또 도와주실 수 있고 또 육아도 이제 도와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옷도 뭣도 다 물려 입을 수도 있고. 네. 절대 그런 시월드 뭐 이런 거 절대 경험 안 하게 해드리겠다. 약속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DM으로? DM이. 야, 이게 몰라겠다. 우리 뒤에 모습